쥐새끼처럼 숨기는 꼬라지 봐라! 임신 9개월, 배가 불러 숨쉬기조차 힘든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꼴 사납게! 임신했다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기어오르지? 그녀의 어깨를 찬 건 다름 아닌 남편의 발이었습니다. 여보, 숨긴 게 아니야. 남편이 손에 든 건 낡은 봉투 하나. 시집 올 때부터 은큼하더니 이럴 줄 알았다. 그녀 앞에서 시어머니가 새참 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임신했다고 유난 떠는 거 보면 보기 싫어 죽겠어. 바구니가 공중을 날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밥과 뜨거운 국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쓰러진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난하는 눈빛, 조롱하는 표정, 차가운 침묵. 이 집에서 그녀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을 끝자락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볕단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햇살은 따갑게 내리쪼였습니다. 임신 9개월의 윤지영은 무거운 새참 바구니를 들고 마당과 밭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배가 너무 무거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시어머니 박말순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애도 게을러진다. 옛날 사람들은 논매다가 애 낳았어.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대답은 했지만 손에 든 그릇이 떨렸습니다. 시누이 둘이 그늘 아래 앉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옳게 좀 움직여야 순산한데. 맞아. 우리 엄마 말씀이 다 옳게 생각해서 하시는 거지. 지영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적 소리와 함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동서 정미숙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그녀는 마치 패션쇼 무대에 선 것처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서울에서 영양제 사왔어요. 피부 좋아지는 거라네요. 박말순의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얘는 볼수록 싹싹하네. 지영아, 미숙이 좀 배워라. 미숙이 지영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일하느라 바빠서 못 챙기셨죠? 저라도 챙겨야죠.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비웃는 듯 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미숙을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미숙이는 센스가 달라. 역시 서울 며느리가 더 잘하네. 지영은 묵묵히 바구니를 들고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새참을 돌리는 동안 지영의 발은 부어터져 신발이 파고들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뱃속 아이가 발차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그리 굼뜨게 하노. 빨리빨리 못하나. 지영은 다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영은 부엌에서 밥과 반찬을 날랐습니다. 9개월 된 배를 안고 밥상을 나르는 건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예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백화점 가실래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우리 미숙이는 참 효녀야. 지영이 밥상을 내려놓자 시어머니가 찬물을 끼얹듯 말했습니다. 지영아, 국이 짜. 다시 끓여.
지영은 국을 한 숟갈 떠먹어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서 있던 지영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국에 물을 조금 타서 다시 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숟갈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됐네. 식사 내내 지영은 구석에 서서 가족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기 밥은 나중에 먹어야 했습니다. 남은 반찬과 식은 밥으로 말이죠. 미숙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형님, 좀 앉아서 드세요.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에이, 그러지 마시고. 미숙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승리감에 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낮잠을 잘 때 지영만 홀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닦는 동안 뱃속 아이가 또 움직였습니다. 지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그때였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서 먼지 쌓인 낡은 바구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친정 엄마가 쓰던 바구니였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지영은 의자를 밟고 올라가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바구니를 들자 뭔가 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영은 재빨리 봉투를 주워 바구니 밑에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아무도 알면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지영에게만 몰래 준 문서였습니다. 지영아, 이건 내 거야. 절대 남한테 보여주지 마. 엄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영은 바구니를 헛간 구석에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불과 몇 시간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지영은 다시 새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줘야 했습니다. 그녀는 헛간에서 아까 그 낡은 바구니를 다시 꺼냈습니다. 봉투가 바구니 밑에 그대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안심이 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바구니에 주전자와 그릇들을 담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배가 무거워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엌 한쪽에 바구니를 내려놓고 새참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밥, 김치, 물.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물 좀. 지영은 재빨리 컵에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도윤이 물을 마시며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구석에 놓인 낡은 바구니에 멈췄습니다. 이거 뭐야? 낡은 바구니를 왜 여기 뒀어? 새참 담으려고요. 새 거 쓰지 왜 이런 걸 써? 도윤이 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지영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 바구니를 살펴보다가 밑바닥을 만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밑창이 평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구니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끼워져 있던 낡은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건. 도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접힌 서류가 나왔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토지 증여계약서. 증여자 윤정숙. 수증자 윤지영.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토지 증여계약서. 수증자 윤지영?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뭐?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그냥 친정엄마 유산이라. 친정엄마 유산? 결혼했으면 그런 건 부부 공동 재산이지.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왜 숨겼어? 지영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그냥이야? 도윤이 서리를 흔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땅이 어디 있는데? 그의 목소리가 부엌을 넘어 마루까지 울렸습니다. 박말순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윤이 서리를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말순이 서리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말순이 지영을 노려봤습니다. 지영아, 이게 뭐야? 친정엄마가 저한테 주신 땅이에요. 땅? 얼마짜리인데? 그건 대답 못해?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집 왔으면 식구지. 그런 건 다 공유해야지. 하지만 이건 제 친정엄마. 친정엄마고 뭐고. 결혼하면 다 한 식구야.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미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윤이 서류를 미숙에게도 보여줬습니다. 형님이 땅 증여받은 걸 숨기고 있었대.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진짜요? 그녀는 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라도 그랬으면 미안해서 잠 못 잤어요.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누이들도 부엌으로 몰려왔습니다. 언니가 땅이 있었어? 얼마짜리래? 우와, 진짜 숨기고 있었네. 모두가 지영을 둘러쌌습니다. 비난하는 눈빛, 탐욕스러운 표정. 지영은 사방이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정말 제 친정엄마 유산이에요. 지영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친정엄마가 평생 모아서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도 시댁에 말은 해야지.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이런 걸 숨기다니 도대체 뭘 믿고 살아? 어머님, 내놓지 못해? 그 문서. 말순이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도 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영아, 어머니께 드려. 안 돼요. 지영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누구 것도 아니에요. 순간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그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닥쳐. 도윤이 소리치며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영의 어깨를 힘껏 찼습니다. 쿵. 지영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임신 9달의 몸이 차가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아,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새참 바구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시집와서 이래? 휙! 바구니가 공중을 날아 지영 앞에 떨어졌습니다. 밥과 국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지영의 팔에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쥐었을 뿐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카 민수였습니다. 10살짜리 아이는 놀란 눈으로 그 장면을 휴대폰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흐릿한 시야로 민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젠 안 당할게.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 눈 속에 번쩍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까지 가보자.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영은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습니다. 그 문서 내놔라. 어머님, 이건 정말 제 친정엄마. 친정엄마고 뭐고. 시댁이 관리해야지. 도윤도 거들었습니다. 결혼해서 받은 재산은 다 공유야. 당연한 거 아니야? 미숙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어머님께 빨리 드리세요. 괜히 일 키우지 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시누이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옳게, 우리 엄마 화나게 하지 마. 그냥 드리면 될 걸 왜 이래.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녹음은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이 땅은 친정엄마가 평생 모아서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지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이건 내 거야. 절대 남한테 주지 마. 내가 힘들 때 지켜줄 거야.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댁 몰래 숨길 이유가 돼? 숨긴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당당하면 진작 말했어야지. 도윤이 다가와 지영의 어깨를 움켜잡았습니다. 지영아, 어머니께 드려. 지금 안 돼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말 제 거예요. 뭐? 도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도 제 개인 재산이에요.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받은 증여 재산은 특유 재산이에요.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에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법 운운하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집에서 법이 뭐가 중요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식구끼리 법 들먹이면 끝이야. 인정도 없고. 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법적으로야 형님 거 맞겠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어머님께 말씀은 드려야죠. 맞아. 이건 도리 문제야. 시누이들도 거들었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증거로 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 집 식구예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친정엄마 유산까지 내놓으라는 건 너무하세요. 너무해? 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너무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데. 편하게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임신 9개월인데 반일 시키고 새참 나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게 며느리 도리지. 도리가 이렇게 힘든 건가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쉬라는 말 들어본 적 없어요. 도윤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중요해요. 지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한테는 다 중요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시끄러워.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카 민수였습니다. 아이는 문틈 사이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래서 도시 여자는 안 된다니까. 도시 여자요? 그래, 도시 여자들은 다 이기적이야. 자기 것만 챙기지. 시누이들이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 맞아. 시골 며느리는 안 그래. 우리 동네 며느리들은 다 착한데.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계였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지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숙이는 왜 착하다고 하세요? 뭐, 미숙이도 도시 사람이잖아요. 서울에서 왔잖아요. 순간 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순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미숙이는 달라. 뭐가 달라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미숙이는 어머님한테 선물 사다 드리니까요. 아첨 잘하니까요. 뭐라고? 미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명품 가방 들고 와서 비싼 선물 주면서 어머님한테 잘 보이잖아요. 그럼 착한 며느리고 저는 일만 하면 나쁜 며느리예요? 지영아,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린 건 저예요. 지영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안 당할 거예요. 더 이상은요. 그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욕설과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멈췄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30분.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파일을 안전한 곳에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꼭 이길 거야. 바깥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정신 나갔어. 땅 문서 어디 숨겼을까? 내일 다시 추궁해야겠어. 하지만 지영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그리고 조카가 찍은 영상. 모든 증거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영은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말순이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지영아, 나와. 문 열지 못해? 하지만 지영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포기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미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입구 슈퍼로 향했습니다. 슈퍼 앞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 미숙이 아니야? 서울에서 왔어? 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시댁에 왔어요. 그래. 근데 요즘 형님은 어때?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미숙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사실 걱정이에요. 왜? 형님이 요즘 임신 핑계로 일도 안 하고 어머님한테 대든대요. 뭐? 아주머니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제도 어머님이랑 큰 소리로 싸웠어요. 보기 안 좋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맞아요.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미숙은 계속해서 지영을 깎아내렸습니다. 임신했다고 게으름만 피우고 시댁일은 거들지도 않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도윤이네 며느리 말 들었어? 응, 임신 핑계로 놀기만 한데. 아이고, 그런 며느리 있으면 속 터지지.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편한 것만 찾아. 지영의 귀에도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참았습니다. 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의 단톡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올케 완전 이상해. 방에서 안 나와. 우리 엄마 진짜 힘들어 하셔. 올케가 괜히 나댄 거라니까. 그때 누군가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조카 민수였습니다. 아이는 실수로 어젯밤 찍은 영상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잠깐 후 삭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누이들이 영상을 저장했고 누군가 다른 단톡방에 퍼뜨렸습니다. 영상 제목은 이랬습니다. 임신 9개월 며느리를 발로 찬 남편과 새참 던진 시어머니. 영상 속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 지영의 어깨를 발로 차는 장면, 말순이 새참 바구니를 던지는 장면, 바닥에 쓰러진 지영의 모습, 그리고 가족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추궁하는 장면.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단톡방, 학교 학부모 단톡방, 동창회 단톡방.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야? 임산부한테 저래도 돼? 저 집안 미쳤네. 시어머니 표정 봐. 인간이 아니야. 남편은 뭐야? 사람 맞아? 아기한테 무슨 짓이야?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급변했습니다. 아침에 지영을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윤 집안을 욕했습니다. 어떻게 임신부를 저렇게 쳐? 새참까지 던지다니 저 집은 사람이 아니네. 미숙이가 거짓말한 거잖아. 올케가 게으른 게 아니라 학대당한 거네. 슈퍼 앞에서 미숙을 마주친 아주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야, 너 거짓말했지? 네. 무슨. 영상 다 봤어. 형님 편한 것만 찾는 게 아니라 학대당한 거잖아.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형님 모함한 거지? 저는 그냥 입 다물어 같은 며느리로서 부끄럽지도 않아? 아주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퍼뜨린 소문이 역풍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시누이들도 욕을 먹었습니다. 올케 괜히 나댄 거래. 엄마 편만 들었대. 저 집안 식구들 다 똑같네. 단톡방에는 시누이들을 비난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상사였습니다. 도윤 씨, 인터넷에 영상 떴던데. 아, 그게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요. 당분간 출근 자제해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말순도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완전 끝났네. 임산부 학대한 집이잖아. 저런 집안이랑은 말도 섞기 싫어. 집안이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지영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가족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어쩌지? 도윤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 끝났어. 회사에서도 잘릴 것 같아.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동네에서 욕만 먹어요. 시누이들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단톡방마다 자기들을 욕하는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는 이제부터야. 폭풍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도윤의 집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상은 여전히 인터넷에서 뜨거웠습니다.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도윤의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말수는 문 밖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집 시어머니 맞지? 임산부한테 새참 던진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말수는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도윤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분간 자택 대기하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방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술만 마셨습니다. 다 끝났어. 다. 시누이들도 동네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옳게 편만 들었대. 저 집안 식구들 다 똑같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더 심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었습니다. 형님 모함한 여자래. 같은 며느리로서 최악이네. 슈퍼에 가도 시장에 가도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미숙은 집에서도 남편에게 폭언을 들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신당했어.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이제 어쩌려고.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말순과 시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도윤이 말했습니다. 뭔가 해야 해.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이.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니? 다 끝났어. 아니야. 돈이 있으면 돼. 도윤의 눈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돈? 응.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명예회복도 하고 회사도 다시 들어가고.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만들면 되지. 도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비트코인 차트가 떠 있었습니다. 이거 봐. 요즘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 비트코인? 응. 투자하면 대박이야. 말순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거 위험하다던데. 위험? 지금 이 상황이 더 위험해.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망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하지만 투자할 돈이 어디 있니? 집이 있잖아. 집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 뭐? 말순이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을 담보로?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가 알려줬어. 이거 성공하면 다 되돌릴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 지금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도윤이 다그쳤습니다. 이대로 망하든지 아니면 한번 도전해 보든지. 말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해봐라. 일주일 후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5천만 원.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돈을 전부 비트코인에 넣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곧 오를 거야. 그는 매일 차트만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며칠은 올랐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벌써 10% 올랐어. 도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비트코인이 폭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는 차트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투자금의 70%가 날아갔습니다. 5천만 원이 1,500만 원이 됐습니다. 아, 도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말순이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망했어. 다 날아갔어. 뭐? 도윤이 핸드폰을 말순에게 보여줬습니다.
말순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게 대체 끝났어. 대출금도 못 갚아. 집에는 곧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빨간 종이가 대문에 붙었습니다. 압류. 두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 왔습니다. 저 집 완전 망했네. 압류 딱지까지 붙었어. 자업자득이지 뭐. 말수는 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모은 집이 날아갔습니다. 도윤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도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미숙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모두가 도망쳤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말순이 그녀를 봤습니다. 어디 가니?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뭐, 제가 참았던 모든 것들, 이제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지영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말순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영은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지영이 주소를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그 땅의 주소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윤의 집이 멀어졌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은 집, 무너진 가족들. 지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작이야, 아가야. 택시가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저녁 햇살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지영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집에는 어둠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압류 딱지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지영에게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땅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늘품 반찬. 엄마를 생각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간판을 달고 주방을 꾸미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지영의 손맛은 특별했습니다. 엄마에게 배운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여기 반찬 진짜 맛있어. 엄마 손맛 같아. 사장님 손이 금손이네. 입소문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아침마다 반찬을 사러 오는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지영은 아기를 업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유였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엄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죠? 지영이 사진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초라한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지영은 반찬을 담던 손을 멈췄습니다. 왜 왔어요? 지영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제발.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게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지영아, 나 다 잃었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도 날아갔어. 직장도 잃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지영은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진정됐습니다. 그 발로 날 찾던 사람이 이제 절을 하네요. 그때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지영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임신 9개월 된 아내를 발로 차면서 몰랐어요? 새참 바구니를 던지는 걸 보면서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 줄, 그게 사랑의 이름으로 합리화될 줄 알았겠죠.
지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하는 기계로 봤죠. 아니야. 맞아요. 지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한테 아내가 아니었어요. 며느리였죠. 시댁이라는 도구였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지영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지영아, 제발. 나가라니까요. 지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손님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줘. 안 돼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당신과 저는 남남이에요. 그래도 딸 얼굴이나 보고 싶으세요? 지영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딸 낳았어요. 지영이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자고 있어요. 하지만 못 봐요. 왜? 당신 같은 아빠 필요 없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발로 차던 그 발로 딸을 안아요? 새참 던지던 그 손으로 딸을 만져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가주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지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손님들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녀는 다시 반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도윤은 가게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도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은 어디 가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도윤이 무릎 꿇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걸 봤습니다. 결국 다 똑같네.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빚에 쪼들렸습니다. SNS에서 럭셔리 라이프를 뽐내던 그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모든 게 허상이었습니다. 미숙은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환한 불빛, 손님들의 웃음소리, 행복한 분위기, 그리고 당당하게 일하는 지영의 모습, 부러웠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이 그저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늘품 반찬의 불은 여전히 환하게 빛났습니다. 지영은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는 행복할 거야. 아기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지영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지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남겨준 땅 덕분에 저 살았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숙은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예전 게시물들이 떠올랐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해외여행 사진들,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부러워요. 언니 삶 진짜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은 가짜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은 한 달 용돈을 다 털어간 곳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은 카드 돌려막기로 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게 허상이었습니다. SNS 속 화려한 삶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카드값을 못 내서 연체가 됐습니다. 독촉 전화가 매일 왔습니다. 이번 달 최소 금액이라도 입금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안 내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또 울렸습니다. 다른 카드사였습니다. 연체금이 150만 원입니다. 알고 있어요. 언제 입금 가능하세요? 모르겠어요. 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남편은 떠났습니다. 석 달 전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거짓말로 형님 모함하고 SNS에서 허세 부리고 빚만 쌓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나 이제 못 살겠어. 남편이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혼 서류만 우편으로 왔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댁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집도 압류됐습니다. 말수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마 어디론가 떠났을 것입니다. 미숙은 혼자가 됐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너 거짓말쟁이였구나. 우리 속인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SNS에서도 욕을 먹었습니다. 허세 장난 아니네. 비투러 맞죠? 가짜 명품 들고 다녔대. 미숙은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모든 게 부끄러웠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 일해도 7만 원이 안 됐습니다. 한 달 벌어봐야 150만 원. 카드값도 못 갚았습니다. 미숙은 매일 밤 편의점에 섰습니다. 손님이 오면 계산했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진열대를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퇴근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잤습니다. 꿈속에서도 독촉 전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도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미숙이? 오빠.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처지였습니다. 도윤이 컵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이요. 미숙이 계산을 해줬습니다. 1,500원입니다. 도윤이 동전을 꺼냈습니다. 정확히 1,500원이었습니다. 고마워. 도윤이 라면을 들고 나갔습니다. 미숙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낡은 옷, 느린 걸음. 한때 잘 나가던 남자는 없었습니다.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안이 그 시댁이지. 결국 똑같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퇴근 후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미숙은 우연히 늘품 반찬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영이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항상 감사해요. 지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미숙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질투도 났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영은 진짜였습니다. 자기는 가짜였습니다. 지영은 노력했습니다.
자기는 허세만 부렸습니다. 지영은 당당했습니다. 자기는 비겁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돌아갈 고시원으로, 좁고 어두운 방으로. 그녀의 인생은 이제 그곳뿐이었습니다. 명품도 화려한 삶도 SNS 팔로워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빚과 후회뿐이었습니다. 미숙은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창밖에서는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방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창문으로는 햇빛도 부족했습니다. 그녀의 삶도 그랬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거짓으로 살았던 대가였습니다. 미숙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늘품 반찬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됐습니다. 아침마다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여기 반찬 먹으면 다른데 반찬 못 먹어요. 진짜 엄마 손맛이에요. 지영은 환하게 웃으며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가게는 넓어졌습니다. 옆 가게까지 확장했습니다. 직원도 2명 뽑았습니다. 모두 지영처럼 힘든 시간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잘해봐요. 지영이 직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게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늘품 반찬.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땅에서 딸의 삶이 자랍니다. 지영이 직접 쓴 문구였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작은 놀이방이 있었습니다. 딸 서연이가 그곳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지영이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잘 놀았어? 응. 엄마, 나 그림 그렸어. 서연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지영이 딸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서연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들도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딸 참 예쁘네요. 복덩이에요, 복덩이. 지영은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삶. 자기 힘으로 벌어서 자기 의지대로 사는 삶.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는 반찬 좀 주세요. 네, 할머니. 뭐 드릴까요? 김치하고 나물 반찬이요. 지영이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할머니가 서연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예쁘게 컸네. 엄마 닮아서 복스러워. 고맙습니다. 사장님도 참 대단해요. 혼자서 이렇게 가게 키우고.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가 남겨주신 덕분이에요. 지영이 벽에 걸린 엄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반찬을 들고 나갔습니다. 지영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주방, 정갈한 반찬들, 환한 조명. 모든 게 자기 손으로 일군 것들이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지영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너희들도 고생했어. 내일 봐.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지영은 서연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저 멀리 들판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땅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판을 스쳤습니다. 초록빛 새싹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지영은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땅 덕분에 서연이랑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가 잠결에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지영은 딸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지켜줄게. 항상. 그녀는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서연이한테 좋은 엄마가 될게요. 절대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게 키울게요.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게요. 지영이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지영은 서연이를 안고 창가에 섰습니다. 서연아, 저기 별 보이지? 잠든 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우리도 빛날 거야. 아무도 우릴 꺼뜨릴 수 없어. 엄마가 지켜줄게. 항상.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들판에서 풀냄새가 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냄새였습니다. 지영의 삶도 그랬습니다. 새롭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일용직일을 전전하며 그날그날을 살았습니다. 말수는 시골 작은 방 한 칸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시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고시원에서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달랐습니다. 지영은 자기 것을 지켰고 당당하게 살아냈습니다. 사람은 가진 걸 숨겨서 망하고 지켜서 살아남습니다. 엄마의 땅은 결국 지영의 존엄이었습니다. 그 존엄을 지켰기에 지영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늘품 반찬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지영의 삶은 이제 막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